그래서 샘플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24시간 LED 불빛을 비춰 주변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조명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홍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간단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어요. 그 제품 이름은 퓨링이고, 그래서 제품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해서 갖고 오셨는데, 그러면은 관련된 레퍼런스를 전달해 주시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못 찾으셔서 저희가 이제 샘플을 공유 드리고, 아 이거 너무 좋다. 우리가 말했던 대로 문제 제기하고 제품이 있다고 알려주고 3가지 정도로 축약한 다음에 구매 정보를 넘겨주는 이 방식대로 제품을 제작을 했거든요. 로고가 없으셔서 로고도 그냥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또 지인 할인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해드렸는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새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홍보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먼저 나오고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런 공기 조명 시스템이 있다.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앞서 울리던 암모니아 측정기가 안 울리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 뭐가 좋다. 지금 3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정도의 퀄리티로 제작할 경우에는 굉장히 러프하게 또 적은 비용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셨어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육 영상이나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인데요. 자신들이 교육 방법이 있어요. 교수법이 있는데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하다가 웹툰 형식으로 제작을 하자. 1차적으로 108편 정도의 웹툰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거를 영상화하자. 이제 컨텐츠가 영상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EBS 907이라는 곳인데, 시스템상에서 이 콘텐츠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데, 교수님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강의로 넘어가요. 근데 이 콘텐츠를 보는 시간에 대한 그 수치가 나오는데, 기본 강의 영상보다 70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영상화나 아니면 이런 컨텐츠화 시켜서 보는 거를 훨씬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솔루션을 갖고 있거나 교육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속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는 실무적인 마케팅에 대한 꿀팁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해요. 잠시만요. 제가 원래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들리시나요? 제 말하는 게 네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중간에? 그러면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없으시면은 일단은 이어서 강의 진행하고 다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나요? 네. 일단은 마케팅 업체에서 이제 실제 소상공인과 또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마케팅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마케팅 업체에서 진행해 주는 경우에 스토어팜이나 뭐 쇼핑몰 운영해서 판매하거나, 또는 유튜브를 하는데 가짜 팔로워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블로거들, 파워 블로거들 모집하려고 되려고 이런 경우 있을 때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디지털 컨퍼런스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AI가 이런 가짜 결제나 가짜 팔로워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이 AI 이런 부분들이 수집이 되면서부터 내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가짜 팔로워라고 하면 팔로워만 하고 한 번도 안 들어오겠죠. 돈을 받기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 채널은 불량 채널이구나 하고서 그냥 확 내려버립니다. 최저로 떨어뜨려 버려요. 채널의 그 기준점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의 유혹 때문에 그거를 마케팅 업체에 써서 많이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금 솔직히 스토어팜이나 이런 데서 매출을 일으키시는 업체들은 간간히 이 마케팅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할 때는 아주 최소한으로 쓰시는 게 좋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상품의 키워드는 과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잘 나가는 사이트, 잘 나가는 상품들은 키워드가 잘 잡혀서 상위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래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크롬에서 F12를 누르고 오른쪽에 소스 창에서 키워드를 확인하면 돼요. 이 이유는 뭐냐면 구글봇이나 네이버봇이 그 소스 창에 있는 메타 태그만 가져가요. 그래서 쇼핑몰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메타 태그에 들어갈 그 키워드들을 정리해 놓은 엑셀 자료를 따로 갖고 계세요. 그게 몇만 단어가 돼요. 그 단어를 서로 공유도 안 해요. 아까워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그 활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아이폰 이어폰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 팔리는 것 같은 사이트를 들어가세요. 평점도 많고 리뷰도 많은 사이트를 들어가서 F12를 누르는 거예요. 이제 건실한 사이트인지 보고 F12를 누르면 오른쪽에 보면은 메타 정보가 딱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타 정보 네임이라고 해서 다 보이시죠? 이 정보들을 내가 팔고 싶은 분야에 미리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의 정보, 그 잘 나가는 업체들의 이 사이트에 가서 F12를 눌러서 이 메타 정보를 긁어오시면 내가 같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메타 정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적은 비용으로도 또 바로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키워드 및 경쟁 지수를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실제 비용을 안 들이고서 그거는 이제 아래 링크 공유해 드린 것처럼 한글로 쳐도 나오는데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요새 유명한 그 신사임당이라고 유튜버의 신사임당이란 분이 기획해서 같이 만든 사이트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 검색 일단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 카테고리 검색을 통해서 아래 보시면은 이제 내가 검색한 채널 안에서 경쟁 강도가 있어요. 아래 밑에 보시면 경쟁 강도가 있습니다. 이 경쟁 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 시중에 안 팔려 있다는 거예요. 그 노출이 많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팔려는 제품이 만약에 있으면 이곳에서 일단 검색을 하시고 경쟁 강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먼저 점검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시거나 아니면 국내 공장 중에 아는 공장들이 있어서 제품을 팔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공예품을 만들거나 내 시제품이 있는 경우에 유사한 카테고리를 검색하셔서 경쟁 강도를 체크해 보시는 용도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창업할 때 이걸로 검색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의 이름을 하나 검색해 봐서 비슷한 유형이 있으면 여기서 경쟁 강도가 너무 높으면 그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걸 또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깨알 마케팅 관련 정보라고 해서 소소하게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를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트업 광고 운영 팁인데요.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에는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으로 키워드 광고를 바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안 좋고, 블로그나 지식인, 지식 쇼핑 등을 활용해서 홈페이지 유입을 고려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명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당연히 없을 거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제품명이나 다른 것들을 연관지어서 저희 회사와 연관지어서 이름을 연관지어서 자꾸 노출되도록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물론 유튜브 쪽으로 하시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조명이나 이런 공산품을 수입하실 때는 KC 인증을 꼭 받아야 됩니다. 중국에서 이미 받았다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소용없어요. 한국에서 다시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서 전자, 전파 인증 다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수입하거나 들여오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조명뿐만 아니라 이런 인증 문제는 중국 쪽에서 다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을 다 떠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위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그냥 사고 싶다. 당장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그 채널에 판매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오픈해 달라고 하세요. 페이스 페이지에 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여달라. 캡처해서 보여달라.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뭐 우리 국내가 아닌 이상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콜롬비아, 보고타, 칠레, 산티아고 막 이런 데다가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허위로 팔로워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계정을 사는 건 정말 돈 낭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판매하거나 이런 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 홍보해 주겠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걸르고 와야 되는데 일단 오픈을 안 하실 때니까 그건 어렵고, 인수를 할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플레이 시간은 아까 그 유튜브 조용민 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60초에서 90초 정도가 적절하다. 그 이상 하면 어차피 안 봐요, 사람들이. 어차피 안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 운영 팁은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어서 한국인에게 꼭 특화된 거 하고 싶으면 언어를 꼭 한국어로 추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달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페이스북 콘텐츠 도달률 높이는 팁이 있는데, 게시물 게시하면서 소액 광고를 집행하면서 유기적 도달 관계 광고 도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서 그 이후에 광고비를 추가 집행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꼭 그렇게 한 번쯤은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를 경우에는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꼭 주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모르시면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이미지 올릴 때 최적화 사이즈는 9600에 480이다. 뭐 이런 사이즈, 이 정보들은 제가 매니저님을 통해서 제 강의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할 테니까 그 자료를 한번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팁도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체별로 광고에 대한 비중이 많이 달라요. 카카오 스토리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공식 제안서 상에서는 20, 30대의 비중이 많이 높은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유아용품이나 교육 쪽의 성과가 더 높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카카오 스토리 광고를 더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면서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는데 전화번호 올리면 잘리는 거 경험하셨을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방법대로 제가 블로그 전화번호 바로가기 링크 버는 방법과
이미지로 올리는 방법들을 참고해서 올리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제가 사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자료들을 이 QR코드로 이제 만들어서 공유를 지금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를 여기서 이제 핸드폰을 대고 바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실제 도움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블로그로 연결이 될 거고, 거기서 바로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는 제가 말한 핀터레스트 사이트나 홍보 영상 제작 시 도움되는 사이트들, 그리고 마케팅에 실제 좀 규모 있게 진행되는 마케팅 회사들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소액으로 광고 집행하고 싶은데 나는 진짜 전단지 맡길 비용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자체 제작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넘게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여기 혹시 쉬는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강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빠르게 전달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과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혹시라도 제가 바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